월급은 20만 원 준대요. 나가라고! 내 방에서만큼의 내 권력은 만수르 이상이라는 거지.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에 따라서 나의 활동 영역이 달라져. 그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만나는 여자들이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드피리가 경기를 하면 어머니가 뛰어들어온단 말이야. 육각링을 뚫고. 아 진짜 수건만 안 던졌으면 이쪽으로 엘보우로 꽂는 거라고. 나 19살, 20살 때 진짜 트레이너 하던 시절에 농담 아니에요. 월급 20만 원이었어. 일단은 둘이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결혼을 안 하면 가족이 많은 대가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살아봤자 뭐 자식까지 해서 3명 아니면 혼자 뭐 이런 소가구 시대로 점점 변화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같이 있을 공간이 필요한 거지. 이 새끼들 그렇게 지금 레드필처럼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지금 대답이 별로 없구만.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결돼서 내가 또 얘기를 좀 해줄게. 내가 19살, 19살부터 트레이너를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면 내가 17살 때 헬스를 시작해가지고 존나게 맨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신동엽에 있다 없다라는 데에서 풍선 팔뚝, 풍선 근육이 보여드립니다 이러면서 뭐가 나왔어. 그게 한 19살 때인가 그래. 근데 나는 17살 때 헬스를 시작하고 몇 달 만에 평생 동안 보디빌더를 하면서 트레이너를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렸어. 이미 장래 희망이나 직업을 일단 그렇게 정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보디빌더나 어떤 선수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매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동엽에 있다 없다 해서 어떤 뭐 엄청난 보디빌더가 있다, 풍선 근육이다 이렇게 하길래 일단 쟤네 몸이 존나 크다 저 사람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스 타고 거기 갔어. 우리 집에서 신정 내거리였거든요. 가가지고 뭐 운동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찾아간 거지. 약간 소림사 같이 찾아간 거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PT라는 게 없었어요. 관장님이 좀 뭐 먹을 거 간식 사가면 좀 알려주고 그냥 요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찾아갔어. 그래서 뭐 빨래라도 해야 되나? 뭐 설거지 세탁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헬스장 청소라도 잡일이라도 하면서 배울 수는 있나? 일단 부딪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도, 추진, 실행이야. 아가리로만 대가리로만 생각해서는 변하지가 않아. 그냥 나는 TV 보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근데 내가 봤던 신동엽에 있다 없다에 나온 그 풍선 근육인 사람은 거기 그냥 몇 번 놀러 온 사람이고 거기를 운영하고 다니고 있던 어떤 무명의 보디빌더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야. 나이도 27살이었어 그 친구가. 근데 옛날에는 제가 19살 시절에는 헬스장 관장이면 최소 나이가 어려도 40 이상이었어요 다. 지금처럼 어린애들이 헬스장 관장이다 대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27살에 어떻게 헬스장 관장이었냐면 얘도 자기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밥벌이 생존력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존나게 금수저여서 부모가 자신의 가오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한테 차려준 거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금수저들 중에 자기 아들한테 뭘 차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런 걸 많이 들어요. 아들 뭐해? 본인 딸 지금 뭐해? 그러니까 자식 자랑, 자식의 지금 현재 위치로 체면이나 상황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내 아들 그냥 놀아. 내 아들 어디서 트레이너해. 이것보다는 자기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 내 아들 헬스장 대표다. 헬스장 운영한다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금수저들이 많이 차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망하든 아니든 간에. 그때 지금은 뭐 헬스장 대표가 존나 많지만 그때는 27살에 헬스장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대단하게 느낄 수도 있었단 말이지.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뭐 그때 19살이니까 뭐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근데 나보러 15시간인가 일하면 자기가 PT를 해주겠대요. 레슨을 운동을 알려주겠대. 대신 자기가 월급은 20만 원 준대요. 그리고 밥은 냉장고에 쌀밥하고 김치는 있으니 네가 나머지 반찬은 가져와서 먹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근무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월급 딱 20만 원.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6시 오픈이야. 새벽 6시 맨날 오픈을 하는. 왜냐면 오픈하는 거는 다 그 당시에 하기 싫어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나를 시킨 거지. 내가 또 만만하고 어리니까. 그러니까 딱 잡부로 쓰기 좋으니까. 왜냐면 자아가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거길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이것저것 해서 6시까지 5시 50분까지 거기 앞으로 가.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15시간 근무를 했는데 한 13시간 정도 근무하면 그 친구가 와요. 걔가 와가지고 이제 나를 레슨을 해주는데
뭐 그때 생각도 지금 생각도 변함없는데 너무 대충 해줬어. 뭐 게으르기도 하지만 일단 알려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대충 알려줘서 나는 사실 불만이 많았죠. 그러니까 월급이 20만 원인 건 불만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뭐 관심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청소부터 빨래부터 선풍기 에어컨 청소부터 설거지부터 내가 밥도 직접 해야 돼. 그 밥솥하고 쌀만 있는 거지 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별의별 이영걸 성룡 소림사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거지. 근데 그 친구도 27살이니까 어리석었던 거죠. 사람을 오랫동안 옆에 붙잡아 두는 것도 지능이고 현명함이거든. 근데 뭐 금수저에다가 남이 아버지가 다 해줬지, 거기에다가 자기가 돈 벌어본 적도 없고 생존 생활력도 없고 나이도 27살이고 어려움 없이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저도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좀 배우면서 내가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존나 풍족했다니까. 한 달간 맨날 집에 가면 엄마가 닭가슴살 사지, 밥하지, 도시락 요리 다 있지. 월세도 아니지만 내가 월세를 낼 필요가 없지. 관리비도 안 나지. 뭐 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럼 20만 원으로 노익스 하나, 부스터 하나 사고 보충제 하나 사고 버스비 하고 그럼 충분했단 말이지. 존나 풍족하네.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부모랑 살면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의도치 않은 고생들을 하면서 아, 사회라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를 얼마 정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내가 아직 자아가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20살 때만 헬스장을 7, 8군데 옮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어려서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헬스장 갔어. 그러니까 여기 이상해. 사장이 이상하고 직원들이 이상하고 체계가 이상해. 그래서 여기 다 이상한 사이코인 사람들인 것 같아. 여기는 회사가 이상하다. 헬스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옮겨. 여기도 이상하네. 여기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이상해. 또 옮겨. 그러니까 나는 원래 어디 조직이든 어디 회사든 문제가 있고 완벽한 데는 없다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아, 나는 정상인데 얘네가 다 이상한 새끼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야겠다라고 어린 마음에 잘못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조직 생활 하겠지만 어딜 가든 완벽한 직장은 없어요.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이 뭐 어딜 가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딜 가나 문제점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파벌이라든지 문제가 있거든. 분명히 내가 성장을 해서 발전된 상황을 만들어야 내 무기랑 기술이랑 필살기들이 생겨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간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뭐 어차피 벌어봤자 뭐 몇백만 원이니까 그런 푼돈에 연연하지 않겠다. 생활비만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이제 살았었죠. 근데 그 생활비라는 것도 일반 애들보다는 간절할 수 있는 게 혼자 살면 일단 달달이 나가는 돈이 달라요. 여러분들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여기 보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혼자 살면은 정말 많이 듭니다. 뭐 저도 뭐 헬스장 뭐 직원들 주는 돈도 있고 뭐 월세 헬스장 월세도 있고 제 개인 생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0군데에서 빠져나가요. 한 20군데 정도 이상, 최소 20군데에서 빠져나가. 뭐 월 말이나 월 초 되면은 쫙 좀 나가. 근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고 저금하는 걸 떠나서 그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 거기에 맞춰지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 간절함이랑 생존력을 모르니까 사과 들고 들어오는, 방문 박차고 들어오는 엄마를 갖다가 핍박하고 조져버리는 거야. 나가라고! 그러니까 왜요? 나 과일 안 먹어! 미안합니다. 사과 싫어한다고 몇 번 말해. 승질 내는 거야. 나는 밖에 나가면 뭐 족밥이지만 황당. 우리 집에서 내 방 안에서는 내가 왕초야. 내 방에서만큼의 내 권력은 만수르 이상이라는 거지. 임금이든 황제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푸틴이든 나는 부러울 게 없어. 하여튼 그런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존나 세. 돈보다 기술이 그 나이에 간절했던 통찰력이 그 시절부터 있었다니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꿈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꿈의 크기, 내 마지막 목표라든지 내가 원하는 삶이라든지 종착역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에 따라서 나의 활동 영역이 달라져. 꿈이 좀 작으면은 지금 당장 월급을 좀 늘려서 그걸 모으거나 적금을 들겠죠. 근데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봐도 그걸 모으고 적금을 들고 저금을 하면 1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잖아, 미리.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난 그걸 안 하는 거지. 이제 드피리나 이런 용찬우 같은 새끼들은 어쨌든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떠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 같기도 하고,
주제를 알면 왜냐면 캠코더 앞에 서거나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못 할 텐데 그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 있겠다. 그것보다는 그 친구들 엄마를 내가 인터뷰를 좀 해봐야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돈을 본격적으로 벌게 된 건 한 30살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30살 정도부터 돈을 벌었고 30까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 벌어도 좀 많이 벌었을 때도 있었지만 벌어도 그냥 다 썼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투자했어요 다. 자기를 위한 투자를 그러니까 올인으로 다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트레이너로서 항상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는데 많이 벌 욕심도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20만 원 벌다가 그 다음 년에 아마 내가 나라에서 복지 운영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아마 60만 원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때 연봉은 200만 원, 240만 원이었던 거고 20살 때 연봉이 한 달에 60만 원씩 벌었으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됐네요. 연봉이 그러니까 월 수익 말고요. 그 다음에가 한 내가 이름이 뭐였지 거기가 어디 존나 큰 업체였는데 거기서 한 80만 원 정도 9시간 근무에 80만 원 레슨까지 하면은 한 1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 그 다음날 년부터 한 그 정도? 한 200 못 넘어갔어. 20대 중반까지. 넘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부모랑 사니까 그냥 용돈으로만 쓰니까 존나 풍족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시도를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도를 해야 하고 나서 후회를 하든 하고 나서 잘했다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든 뭐가 돼요. 근데 요즘 가장 문제는 그 세 가지. 일단 시도를 안 한다. 대가리로 아무리 좋은 창작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봤자 이 시도를 안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추진을 못한다. 밀고 나가야 되는데 블루저처럼 못해. 왜냐면 겁이 많고 쪼다야. 그 다음에 마지막 실행력이 없어. 대가리로만 존나게 생각하고 넷플릭스만 보고 자빠져 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안 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인스타나 유튜버를 보면 애들이 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데 놀러가서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럽기는 해. 내 인생은 지금 족같고 시궁창이고. 근데 저들처럼 할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남성성도 부족한 거고 와일드도 부족한 거고 시도하는 것도 추진력도 실행력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도 그 시도라는 부분에서 실수가 존나게 많았어요. 실패도 실수도 존나게 많으니까 욕을 존나게 먹지. 근데 욕을 먹으니까 어때? 아 이게 잘못이구나. 아 이게 별로구나. 아 이거 내가 오판한 거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닫잖아. 아 그러니까 시도를 해야 욕을 먹던 칭찬을 받던 뭐가 일어난다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욕은 안 먹어. 근데 칭찬을 받거나 성과가 있거나 뭐가 나타나진 않아요. 사령관이 그럼 그 시절에는 다가오는 여자는 뿌리쳤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여자 만날 상황이 아닌데 다가오는 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일에 지장이 안 가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여자라면 만나도 됐죠. 근데 저는 만나는 여자들이 뭐라 그럴까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들한테 되게 잘하진 못했는데 내가 그 여자들이 봤을 때 열심히 살고 공격적으로 살고 생존력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믿었던 건진 모르겠어. 근데 그 여자들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매우 잘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가 그랬기 때문에 난 만날 수 있었지. 두피리가 운동하면 흑자급 가능함? 그러니까 두피리는요 세컨이 이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코치이자 감독이자 세컨이자 모든 게 이제 어머니가 도와주는 거야. 그 시합 세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피리랑 뜨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상대편 어머니라도 우리가 함부로 못 하거든. 드피리가 경기를 하면 어머니가 뛰어들어온단 말이야. 육각링을 뚫고 과일 들고 뛰어버려. 그럼 어떻게? 동정심 때문에 경기가 중단된단 말이지. 흰색 수건 던질 듯 이러는데. 그러니까 입장하자마자 던진다니까 흰색 수건을. 그 호텔이나 모텔 가면은 샤워 타월 알죠? 온몸 다 감쌀 수 있는 샤워 타월, 흰 타월. 드피리가 등장하자마자 입장하자마자 동시에 던져. 내 아들 맞는 거 못 보겠어 이러면서 입장과 동시에 던진단 말이야. 그냥 잘못 던지면은 드피리보다 조금 더 타이밍이 빨라져 버리면 들어가기 전에 떨어져 수건이. 근데 흑자님은 체격에 비해 겁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겁이 많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자꾸 격투기 한다 맞짱 뜬다 이거 자기 하기 싫은데 지금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내 잘못인 게 원래는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로 싸우고 논리로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여자같이 언제까지 키보드나 아가리로만 떠들래 그냥 만나서 맞짱 뜨자 이거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해버렸고 그렇게 이제 내가 밀고 나가니까 애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야 흑자 야 레카 새끼들 뭐냐 아가리로만 떠들고 니네가 쪼다다 이렇게 된 거야. 원래 내가 싸우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정상이었어요.
아니 나이 3, 40 먹고 누가 맞짱 뜨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치? 수건 던졌다고 드피리가 아마 어머니한테 개빡칠 테고 화를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새끼가 라이브를 키고 다음날 얘기할 거야. 아 진짜 수건만 안 던졌으면 엄마만 아니었으면 상대방 뒤졌다고. 지금도 피가 끓는다고. 펀치랑 이것저것 전략 연습한 거 존나 많은데 퍼포먼스 엄마 때문에 망쳤다고. 이러면서 아마 울 거야 라이브 키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 황철순 흑자가 저격했으면 야차를 하자면서 흑자 바로 벌어. 그치? 지금은요 맞짱이 시대예요. 맞짱 뜨자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안 받아주지. 그러면 악플이야. 그럼 쫄은 거야. 그렇게 됐어 지금. 동네 북댄단 말이야. 근데 나는 평소에 항상 내 안위와 안전과 내 가족의 안전과 여러 가지의 확보를 하기 위해,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 식구들을 항상 벌크하고 항상 운동하고 몸을 단련하고 런닝머신 벌크업 하든 안 하든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전력 질주로 맨날 뛰어요. 용찬우 보면 어떤 일을 하든 새로운 모임에 가든 피지컬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그죠? 그런 데서 교훈을 얻으면 돼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보고 막 놀리고 쌤통이다 막 이렇게 농락기만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저런 이제 안 좋은 예시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피지컬이 안 좋으면, 남자 몸뚱아리가 저러면, 남자의 힘이 저렇게 약하면 남자들의 세계에서든 가족의 세계에서든 사회의 세계에서든 어느 정도의 취급과 대우를 받는구나. 아 저게 진짜로 돼서는 안 되는 예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회사원이든 자영업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직업이든 일단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격투기든 헬스든 몸에 대한 단련을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좋다.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왜냐면 우리가 사고가 나도 경찰이 오지만 경찰이 오는 데까지는 20분이 넘게 걸리고, 그 경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생존을 거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뉴스에서. 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레드필 같이 부모 집에 얹혀 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내가 20대 한 부모한테 나도 얹혀 살던 적이 있지만, 당연히 일단 월세 안 내지, 그 다음에 공과금 안 들지, 밥값 드는 거 아니지, 나 빨래 다 해주지, 설거지 다 해주지. 일단 부모랑 살면 힘들지가 않은데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미친듯이 돈을 벌고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존나 한심한 쓰레기 20대들이 존나 많은 거예요. 일단 지가 혼자 살잖아요. 그게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그럼 당장 이번 달 월세 내야 돼, 관리비 내야 돼, 설거지 하느라 퐁퐁 그릇 사야 돼, 빨래도 직접 해야 돼. 이렇게 힘들게 살아 보면 달달이 내가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력이 좋아지죠. 근데 나이가 보통 30 정도 됐는데, 30 이상 됐는데 부모랑 사는 애들을 보면 보통 쓰레기 마인드가 많아요. 남자는 돈을 벌 이유를 못 느껴. 그래서 부모랑 사는 애들이 취업도 안 한 애들도 많고, 취업을 하더라도 그 월급으로 지 용돈만 하던가. 간절함 절실함이 쓰레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아직도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내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면 엄마가 방문 두들긴 다음에 과일 들고 들어와 버려. 드피라 사과 먹고 해라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네가 박차고 들어와. 그럼 어때? 사과 또 하나 나왔잖아. 무료야 무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걔는 무료로 나와 버린단 말이지. 백설공주에서도요 이 사과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 다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드피라 사과 먹고 해라. 근데 그것도 고마움을 몰라서 양감 화를 맞아서 내요. 작업하는데 방해하면 진짜 죽여버리겠습니다. 너무 빡쳐가지고. 엄마 들어오지 말랬잖아. 아 나가요 나가. 와 형님 이번에 채용 전환 안 돼서 다시 취준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찔리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을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게 인프라가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여자들은 존나 한심해 보이고 정 떨어지고 병신 같아 보이고 남성성이 없으니까 이 남자랑 같이 살 수 없다, 얘랑 같이 살아가거나 사귀거나 생활하거나 섹스할 수 없다, 성욕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거야. 왜냐? 생활력도 없는, 생존력도 없는 쪼다니까. 그냥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배랑 과일만 얻어먹으면서 생활비 받아 처먹고 있는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을 이성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요렇게 빵건 트레이닝이 중요해. 이쪽으로 엘보우로 꽂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막 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루저 느낌이 나냐, 아니면은 그런 느낌이 안 나냐, 멋있냐, 이런 느낌이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 건우 같은 애, 김건우 같은 애가 키가 많이 작잖아요. 212 뛰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건우가 멋있어. 루저 같은 느낌? 전혀 없어. 괜찮은 것 같아. 자기의 색깔 그 아이콘처럼 그냥 괜찮아. 그리고 성엽이도 뭐 멋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루저 같은 느낌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냥 자기 캐릭터답게 그냥 그거에 맞게 괜찮아 보여.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키가 작은데 빈티나고 없어 보이고 촌스럽고 약해 보이고 병신 같은 루저 같아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없애는 그런 과정을 자기가 갖고 가야지. 그런 양반 모릅니다. 학고습기 아닌가요? 혹시 보면 전해주세요. 차를 앉아 배틀하자고. 본청에서 나왔습니다. 박경.